안녕하세요. 숭실고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강사 하진우입니다. 우선 이번 숭실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고사의 경향을 기반으로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러했습니다. 여기서 문항수가 27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객관식입니다. 이 은평구의 남고, 대성고와 숭실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교과서 시험 범위는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만 부교재 시험 범위가 아예 없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도 모의고사 독서 재심은 3개만 딱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는 은평구에서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고1, 고2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2 수업도 사실 시험 범위가 그다지 많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시험의 특징입니다. 선택형 100점, 27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말고사의 높은 변별력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 숭실고의 좀 특이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기말고사를 항상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별이 안 됐다가 국어의 경우에 그래요. 중간고사가 쉬웠든 어려웠든 간에 기말고사는 반드시 어렵게 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라는 정도까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말고사의 높은 변별력이라는 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가 그렇게 의미가 없었나?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그 시험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은 문법 파트를 제외한다면 다 외부 제시문을 활용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외부 지문 하나를 가져와서 변별을 하는 류의 문항은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으로 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선택지의 말을 엄청나게 꼬아놓는 식으로 변별을 하고는 하는데 정작 숭실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식으로 최상위권 적용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그런 점에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중간고사에서 근데 망쳤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더라도 기말고사로 커버를 칠 수 있다는 거고 어차피 기말고사가 어려울 테니까 반대로 중간고사를 잘 봤는데 괜찮을까? 하더라도 기말고사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문법 문제의 경우에 다음 중 밑줄 진 부분에 적용된 음자리들 쓰레기치기 보기의 다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칙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문제 이러한 유형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출제가 되고 어렵지 않은 문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왔나요? 딱히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즉 이번 중간고사는 확실하게 힘을 빼고 출제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사실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의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독서 파트 제시문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때 고마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독서는 해당 시험을 즉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제시문을 처음 볼 때 기준으로 어렵도록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입장이랑 다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 제시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숭실고 1학년 중간고사에서 모의고사 독서 파트를 바탕으로 출제했던 문항의 수준은 숭실고 이번에 2학년 문학 독서 이렇게 2개 과목을 같이 듣게 되는데 그 독서 파트에서 나온 문제들보다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숭실고 2학년 독서 파트의 경우에는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온 시험이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시험 범위 자체를 어렵지 않게 주었고
그 와중에서 문제도 딱히 최상위권을 저격하는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숭실고의 일반적인 중간고사 스타일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 파트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두었는데요. 고1 문법 중에서 가장 고난도 파트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문제 자체의 난도도 매우 높게 나옵니다. 이 문법 요소 파트가 무엇이냐? 일단 들어가는 건 첫 번째, 높임 표현. 우리 학생들이 높임 표현을 정말 예쁘게 잘 쓰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번씩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높임 표현도 단순 암기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인용 표현 이러한 것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암기할 분량은 의문의 변동의 절반 이하이지만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실제로 이 문법 요소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용 문제조차 고3 수능용 문제와 큰 난도 차이가 없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난도가 똑같이 출제된다고 했을 때 의문의 변동의 경우에는 고3 입장에선 여기가 문법의 양심 파트지 쉽지 하고 접근하게 되는데 이 문법 요소 파트는 고3 입장에서도 헷갈려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파트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고1 문법 중 가장 고난도 파트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다음 주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번 주 금요일 수업에서도 관련해서 개념 수업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래 매주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매주 테스트라고 했을 때 그전하고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구글 폼으로 지금 바꿔서 제작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한 식으로 이번 주 내에 이 테스트지는 일단 먼저 풀어오고 숙제 외에 별개로 이 테스트지를 한번 풀어와야 한다. 풀어서 제출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문법 요소 파트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어렵고 이해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수업 들을 때 한번 이해가 되더라도 그 뒤에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그 이해마저 초기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문법 파트는 정말 처음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걸 계속 꾸준히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범위는 조금 줄글로 좀 길게 적어두었는데요. 숭실고에서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문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 파트에서 두 문항 정도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문제의 풀이법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원래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거더라? 어떠한 방식 중에 푸는 거더라? 하는 것을 잡아두면은 정말 그냥 그 풀이법 그대로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내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풀이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모의고사 범위에서 독서 보기 문항을 활용을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빨라도 6월 6일에야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6월 6일이 맞나? 6월 6일일 겁니다. 네, 6월 6일 금요일. 왜냐하면 올해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보기 문제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내신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은 풀이 방법을 외워두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풀이 방법을 외워두지 않았거나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예 건드릴 수 없는 문항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해를 해보자. 이해를 못하겠으면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제들 푸는 방법 자체를 외워두자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지문에 치우치지 않고 모의고사 파트 모두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준으로는 숭실고에서 중간고사는 항상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정도 선에서 해결될 정도의 난도로만 문제를 출제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그 정도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는 항상 자료를 모아두고 있기에
그때로 추가 자료를 주었었고 이번 기말고사에는 정말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두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다 해오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공부의 양이 축적될 정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거만 다 해도 이거 정말 꼼꼼하게 다 풀어오기만 해도 어느 정도 원하는 성적은 나올 거다. 정말 그걸 모토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신 자료를 위해서 또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가 따로 구매했어요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건 국어에서 원래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헷갈리는 부분, 틀린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짚어나가는 게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이 내신 준비 방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내신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매주 문법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문법에 가장 먼저 진도를 나가고 그와 관련된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을 함으로써 제발 얘들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릅니다만 제가 일단 해당 학생의 수준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는 이해로 커버를 하자. 선생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내신 기간이 매우 길게 남아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이라는 모를까 한 2주 남은 상황, 1주 남은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외워두자 하는 식으로 각기 좀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경향의 타학교 기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는 내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해온 건 이 정도였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히 질문해 주세요.